자, 우리 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리뷰한 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는 8주차 때 아마 시험이 치게 될 겁니다. 중간고사는 대면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부터 해서 5주차 9월 말이고 그 다음에 6주차가 10월 첫째 주입니다. 7, 8, 여기가 이제 5주차죠. 5주차, 6주차, 7, 8. 그래서 중간고사는 10월 잠정적으로 10월 21일 수요일 수업 시간 오후 3시부터 장소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중간고사를 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고사 전까지 한 대략 절반 정도 지금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챕터 2를 오늘 끝낼 생각입니다. 챕터 2가 끝나고 남은 부분은 우리가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한 2주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하면 중간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정리를 해야지만 중간고사 대비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제 홈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워크를 챕터 2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홈워크를 출석 박종겸 좀 일찍 들어오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있나요? 신우정 있나요?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에 보면 홈워크 2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여기에 있는 문제를 실제로 손으로 풀어서 이제 하나의 파일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학생들 그 전에 보니까 사진을 각각 따로 파일 올리니까 채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로 붙여넣든지 해서 이제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다음 주 수업 전 27일 밤 12시 전까지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분리법에 의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변수분리형. 자, 변수 분리형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적분인자라는 걸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적분인자를 어떻게 구할 건가? 자, 어떻게 구하나?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완전 미방의 형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방을 만드는 방법이 뭔가 해서 적분인자를 구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방이 되는 조건은 자, 다음과 같이 함수를 x와 y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했을 때, 자, x의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을 m, y의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을 n이라고 했을 때, 자,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자,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각각 이제 m이 x의 변화, n이 y의 변화. 그래서 각각을 y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이게 같게 되면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 fxy가 미분해서 이제 equal 0이 되는 값을 만족한다 그러면 fxy는 어떤 일정한 상수 c를 가지는 함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방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변수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분인자를 구하는 그런 형태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완전 미방 형태가 되었다 그러면 해는 구할 때는 이제 m으로 해를 구할 수도 있고 n을 이용해서도 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m에 대해서 해를 구한다 그러면 m이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는 m을 적분하고 나머지 y에 대한 어떤 항이 생길 거다. 자, 그렇게 해서 이 gy는 어떻게 구하나요? fxy를 y에 대해서 변미분을 해서 여기에 있는 n 조건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이제 g의 미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걸 적분하면 gy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해를 각각 m과 n만 알면 이제 각각의 방향에서 적분을 해서 해를 구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이제 미분 방정식 주어졌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나 넌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중에서도 외부 입력이 엮이기 때문에 이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변수 분리로 이렇게 나누을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론 변수 분리로도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은 이와 같이 m과 n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각각을 완전 미방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 미방이 되는지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해보고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요거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든지 요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하든지 두 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거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x 제곱하고 gy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에 n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분하면 이 식과가 같다고 해서 g의 미분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gy를 구하면 우리가 원래 fxy를 알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최종근이 아니라 미분해서 0이 됐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equal c 이렇게 놓으면 최종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식을 거꾸로 우리가 이제 완전 미분을 한다고 그러면 완전 미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변수 x와 y에 대해서 모두 이제 전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우리가 얻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두 개의 m과 n에 대해서 미분을 했는데, 자, 다음과 같은 식에서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이것도 정리를 한 다음에 미분항을 다시 정리해서 최종적인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은 우리가 변수 분리로 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의 x와 y에 대한 변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equal 0이다 라는 조건식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기 조건 문제 지난 시간에 했고, 자, 그래서 자, 적분인자란 것도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됐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양변에 이제 e에 px 적분을 한 항을 이제 곱해서 우리가 non homogeneous equation을 변수 분리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임의의 mu xy를 곱해서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도록, 즉 새로운 형태의 m'과 새로운 형태의 n'을 이용을 해서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로 만드는 mu를 찾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하는 형태하고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했죠. n을 분모에 두고 그 다음에 m은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n은 x에 편미분하는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해서 요거를 가지고 적분을 항을 넣으면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적분인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기 위한 mu를 우리가 구하면서 이와 같은 적분인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죠. 자, m의 dx 더하기 n의 dy는 0이다 했을 때 적분인자를 구하는 방법은 이의 인테그랄, 자, 한 개는 n이 분모갈 때는 my 마이너스 nx, 자,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m이 분모로 갈 때는 m 그 다음에 뒤에 걸 해야 되겠죠. nx-my 해서 우리가 적분인자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우를 곱해서 유도를 해도 되고, 이걸 이제 익숙하게 됐다 그러면 요 식을 아예 머릿속에 이제 암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적분인자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안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적분인자를 곱해서, 이게 미우가 되겠죠. 미우의 x가 되고 요거는 미우의 y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y에 대해서 적분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 미방,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안 되는 형태죠. 해보면 각각 서로 이 미분의 결과가 다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자, n을 분모로 하면 이게 이제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m을 분모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빼기 앞에 거에서 y분의 3을 적분인자라면 y 3승이 이제 적분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적분인자를 양쪽에 곱하게 되면 정확하게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고, 자, 그에 대한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후로 이제 결국 똑같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m, 요거 n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제 아래와 같은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형 미분 방정식의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형태를 왜 적분인자를 곱하느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dx, dy로 구분해 주고 나면 요 이제 앞에 있는 게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n이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m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하면 적분인자, 자, my 해서 이에 p 적분이 적분인자가 되고,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미우의 x를 구할 수 있고, 이걸 곱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변수 분리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분인자는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px를 적분하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새롭게 배울 내용은 이제 치환형입니다. 치환형 substitution. 치환 방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치환 방식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예제를 살펴보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몇 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y는 gxu를 이용해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실제 미분을 하면 왼쪽 항은 yx 미분, 그 다음에 이제 gx를 x의 미분, 그 다음에 u에 대한 함수도 있기 때문에 u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u의 미분, 이제 체인 룰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항이 이제 조금 복잡하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항을 fx, 자, g 물론 xu에 대한 함수로 씁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항, 오른쪽에 있는 항을 f에 대한 함수 형태로 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여기에서 쓴 이 식을 먼저 풀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식을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은 여기 보면은 변수가 뭐가 있냐면 x도 있고 y도 있고 u 세 개가 이제 모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항은 변수가 뭐가 있냐면 x와 u에 대한 식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식을 우리가 함수 형태를 보고 u의 미분은 어떤 x와 u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만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두 개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즉 u는 x에 대한 어떤 값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이 해를 구하면. 자, 그래서 u는 뭐라고 했느냐? 자, u의 자, 여기 보면 여기 x와 u에 대해서 체인룰이 있었죠. 그래서 y는 결국은 u를 포함하지 않은
x에 대한 식으로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새로운 변수 u라는 것을 치환을 해서 우리가 해를 단계적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환을 할 때 제일 이제 쉽게 나타나는 항들이 동차함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동차함수가 뭐냐? 자, 동차함수는 f가 t의 x와 t의 y, 자, 이와 같이 표현될 때 각각의 변수 x와 y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t가 이제 양쪽에 공통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게 t의 알파승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으면, 자, 그런 것을 차수 알파에 대해서 동차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x와 y에 대한 또 t가 곱해진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이제 각 항이 t의 3승으로 이제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차수가 3인 t 3승이 동차인 그런 함수로 우리가 묶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함수는 우리가 상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동차로 묶어낼 수가 없겠죠, 공통적으로. 그래서 각각의 공통적인 우리가 차수를 가지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이제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을 구할 때 앞에서 m이 있고 n이 있었죠. 이 mn이 위에서 정의한 동차함수 형태로 만약에 표현된다 그러면, 자, 그래서 동차함수를 공통적으로 m과 n으로 나타내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m은 x의 알파승, n도 마찬가지 x의 알파승.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x분의 y를 u로 치환을 해서 우리가 변수 분리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m이 y에 대한 알파승, n도 마찬가지 y의 알파승이라면 y분의 x를 v로 해서 정의해서 문제를 변수 분리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이 이제 x의 알파승, n도 x의 알파승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없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문제를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리가 y에 대한 dy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의 미분은 앞에서 이제 u의 dx 그리고 x의 du,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고, 자, 이 식을 dx에 대한 공통항으로 묶어내면, 자,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새로운 m과 n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식은 결국은 u와 x에 대한 식 형태로 변수 분리형으로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제 y를 ux 형태로 치환을 하거나, 이제 y를 바꿀 때는 x는 vy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그대로 이제 변수 분리형 완전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치환하는 과정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dy를 구했죠. dy라는 것은 y는 ux에 대해서 dy는 x에 대한 변화 더하기 x가 있고 그 다음에 du에 대한 변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각각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y는 ux로 치환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호모지니스 미분 방정식 형태를 다음 살펴보면, 자, 지금 모두 다 이제 x의 제곱에 대한 항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x 제곱이라는 항이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치환을 하고 나면 이제 더욱더 뚜렷하게 x 제곱에 대한 동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양변에 m에도 x제곱, n에도 x제곱 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y는 ux로 이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y를 ux로 치환하고 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y의 변화는 dy는 앞에 있는 것처럼 u 곱하기 dx 그 다음 x 곱하기 du 자, 이와 같이 이 파트를 치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를 ux로 치환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dx도 마찬가지 y는 ux 대신 해주고 dy는 여기서 이제 y의 변화에 대해서 x와 u의 변화로 치환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치환해주면 dx 부분과 du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x 제곱에 대해서 차수가 2인 동차 방정식인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래는 x와 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데 이제 치환을 하고 나니까 x와 u에 대한 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변수 분리가 안 되어서 풀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치환을 하고 나면 변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때 바뀔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방법이 이와 같이 동차 미분 방정식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y는 ux로 치환을 하고 dy는 이와 같이 u와 x에 대한 변화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du에 해당되는 부분 u에 대해서 묶어내고 x는 x에 대한 항만 묶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각각 나눠주고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요 1 플러스 u분의 1은 로그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u에 2 로그 그 다음에 x분의 1은 로그 n 그리고 0은 로그 c 해서 u에 대한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로그로 있으니까 로그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1 플러스 u의 제곱이고 x가 이제 곱해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앞에 요 u 대신에 x, y로 바꿔졌네요. 먼저 자, 그래서 u는 x분의 y였죠. 그래서 u 대신에 치환한 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자, 다음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 식을 x와 y에 대한 식으로 최종 정리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2에 x분의 y 해서 최종 이와 같이 식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먼저 이제 이게 완전 미방이 되는지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겠죠. 그 이전에 이제 동차 미분 방정식인지를 이제 x 제곱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이제 확인하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치환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풀어봤지만 x에 대해서 이제 여기 y에 대해서 미분하죠. y에 대해서 2y가 되겠죠. 2y. 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2x 마이너스 y. 그래서 이제 서로 완전 미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몸풀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 치환 방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환 방법의 응용입니다. 치환을 어디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다음과 같이 요 앞에 거는 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로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게 x에 대한 식만 나타나면 선형이지만 이게 y n차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0승이거나 1이면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그대로 되는데 n이 2 이상이 되는 이제 그런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도 y의 1-n으로 치환합니다. 요거를 u로 치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y의 1-n승을 u로 치환하면 요는 u의 역성분해 곱하기 y가 하나 나타나는 y와 그 다음에 u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로 풀 수가 있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y의 1-n승을 u로 치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베르누이 이퀘이션 자, 앞에 이제 x에 대한 그 다음에 y의 앞에는 상수 1이 있습니다. 그리고 x의 제곱, 그 다음 y의 제곱이 있죠. 그래서 u는 y의 1-2 해서 y의 -1승을 u라고 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du와 dx의 관계를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y와 u의 관계를 이용해서 y는 u의 마이너스 1승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y의 미분은 요거는 이제 u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u 미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u의 제곱 마이너스 2승 곱하기 u의 미분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있는 식에서 요 식을 이제 y의 u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자, dy dx를 이와 같이 이제 요거 대신 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치환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u에 대한 식으로 y분의 u분의 1이죠. 역수니까. 그리고 원래 x분의 1 있죠. x분의 1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항은 이제 u가 y의 마이너스 1승에서 u 제곱분의 x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바뀐 식을 보면 u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양변에 이제 u의 제곱을 곱하고 마이너스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선형 방정식으로 최종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푸나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non-homogeneous equation이죠. 그래서 적분인자를 곱해줘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인자에 해당되는 부분 2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분의 1 dx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x의 마이너스 1승이 적분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승을 여기다 이제 곱해줘야지만 여기에 변수 분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항 같은 경우 적분인자 곱하기 u가 미분 형태고, 여기는 x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양변을 적분하면 초기값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고, 자, u가 어떤 파이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 대신에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u는 y분의 1이 치환을 된 거죠. 그래서 y에 대한 식으로 최종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y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최종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면 y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분의 1 이렇게 해가 나타나죠. 그래서 x와 y가 곱해진 어떤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제 이거를 해를 구하는 게 이런 치환 방법이 아니면 얻어지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비선형, 이게 이제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러한 판단에서 u는 요 y 제곱을 보고 y의 마이너스 1승으로 치환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치환 u를 치환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 y를 미분한 항을 u에 대한 미분식으로 다시 체인 룰에서 변환만 해주면 이 식을 얻어주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얻어진 식은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 푸는 형태대로 해를 그대로 구하고 다시 치환한 식을 원래대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분이 어떤 함수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u에 대해서 치환을 하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du는 x에 대해서 미분이죠. du dx는 a 플러스 b의 x에 대해서 y 미분 형태로 되겠죠. 이건 c는 상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u에 대한 식으로 대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y 미분이 다음과 같이 u에 대한 식으로 이 식을 이용해서 대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fu가 되겠죠. 자, fu가 되고, 그래서 u와 x에 대한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하면 이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y 미분이 1 플러스 y 플러스 2x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치환을 할 때 우리가 자, u를 y 플러스 2x를 u라 치환을 하면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U로 치환을 하고 문제를 풀면 이제 변수 분리형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각자 요거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푼 해를 이와 같은 형태죠. 이게 이제 x와 y에 대한 어떤 함수 형태로 1차 항의 함수 형태로 된 거를 이제 u로 치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x u의 미분은 자 마이너스 2와 y의 미분. 그래서 y의 미분은 u에 대해서 플러스 2 형태가 왼쪽에 항이 채워지고, 요거는 u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의 식이지만 u의 제곱이기 때문에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서 변수 분리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를 u에 대한 항으로 그다음 x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그 형태의 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쭉 풀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최종 결과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u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u를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이와 같이 u와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u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죠. 그래서 u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y로 다시 복원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해가 나오고, 자, 초기값이 있죠. x가 0일 때 y가 0이다 해서 x에 0을 넣고 y도 0을 넣으면 c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값에 가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해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트랩을 많이 써봤으니까 이제 ODE 23을 쓰거나 룬지쿠타 방법을 쓰면 요 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트랩으로 실제로 안 해봐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래서 최종 해는 이제 C 값이 구해지고 Y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변수 분리를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인자를 이용해서 선형 미분 방정식 미방 중에 non homogeneous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 자, 그래서 y 미분은 ay 해서 ux. 자, 다음 같은 형태의 식을 적분인자를 이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적분인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래서 exact 미분 방정식, 자, 완전 미분 방정식 원리를 이용해서 n분의 mx, my 마이너스 nx. 자, 이와 같이 방법을 이용하거나 m을 이용하면 서로 이제 새로운 형태로 적분인자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지금 방금 배웠던 y는 ux 형태를 치환을 하거나, 자, u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를 치환을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요 식과 y 미분은 x 플러스 du, x du. 자, 이런 형태로 치환을 해서 두 가지만 원래 식에서 치환을 해주면 변수 분리로 충분히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2장에 나온 내용이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베르누이 식이 나오면 이 y 대신에 y는 u는 y의 1-n승으로 치환을 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장에 나온 내용들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트랩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충분히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펴보면 충분히 어떻게 이제 미분 방정식의 의미가 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자, 박테리아 같은 증식 모델 이와 같이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개체수가 증가율에 비례하는 상수 k에 비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증식이라든지 동위원소,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자, 뭐 물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성장과 감소하는, 즉
어떤 초기 개체수에서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익스포넨셜 형태의 솔루션이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개체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해를 구할 때는 주로 이제 이와 같은 1차 미분 방정식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해를 구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의 해죠. 그래서 여기 있는 K가 원래 P 미분은 KP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양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PT는 익스포넨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C0의 P0죠. P0의 익스포넨셜 요게 상수 K에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적분인자를 통해서 구하면 적분인자가 이제 E의 마이너스 KT 형태가 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곱하면 0이 되고 적분하면 PT는 이와 같이 쉽게 우리가 해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이와 같이 이제 쉽게 적분인자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거 물론 변수 분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적분인자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수를 보면 초기 조건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자 여기 보면 T1에서 박테리아 초기 조건은 P0고 1초가 지났을 때 P0의 1.5배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3배가 될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하면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P0가 있고 그 다음에 K 값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여기서 구해야 되죠. 1초가 지났을 때 P0의 몇 배가 됐다면 먼저 K 값을 구합니다. 구하고 난 다음에 3배가 됐다니까 원래 P0에 곱하기 3P, PT가 3P0가 되는 시간을 우리가 역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식 모델에서 상수 K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델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가 3P가 되는 T 하면 뭐 언제쯤 3배가 된다 이제 쉽게 우리가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의 KT 우리가 PT 미분은 KPT 이와 같이 미분 방정식 형태에서 K가 음이 되면 익스포넨셜 감소하는구나, 그리고 K가 양이 되면 익스포넨셜 이렇게 증가한다. 자, 그렇게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F라는 것을 외부에 입력을 가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영향을 줘서 어떤 일정한 값으로 이제 수렴하는 형태를 알 수가 있고, 그 수렴하는 것은 이제 이퀄 0 하면 이제 미분이 0이 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이 K 값이 이제 안정할 때 우리가 그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오래된 물건에 대한 연식이 얼마간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방사능 동위 원소의 물질이 이와 같이 바뀌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지구의 연식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우라늄 이와 같은 것이 플루토늄 이와 같은 걸로 15년 지나면 원래의 0.043%가 붕괴된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먼저 구하면 1개 우리 선형 미분 방정식을 쓰고, 자, 다음 같은 식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하죠. 그래서 초기 값에 15년, 그러니까 t가 이제 15가 됐을 때입니다. 15년 됐을 때 전체에 요만큼 붕괴되니까 남은 부분이 이제 0.99957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식으로부터 K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K를 가지는 식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반감기라는 것은 이제 요 원래 질량의 절반 되는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서 T를 구하니까 24,000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감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자 윌리엄 립이라는 탄소 연대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반감기가 이제 5,600년으로 했는데 오차가 좀 있죠. 지금 현재는 5,730 좀 더 정확하게 이러한 반감기를 해서 고대 이집트에서 목재 가구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이제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연구할 때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화석의 원래양의 0.1%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럼 0.1%면 우리가 10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델에서 K 값을 우리가 구하고 이 K 값에 따라서 0.1% 되는 시간 계산하니까 이제 57,10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남은 탄소에 대한 함유량을 뼈속에 이제 찾아보고 이 뼈가 이제 얼마큼 오래된 거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냉각 법칙, 즉 온도 감소가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식이 원래 이제 온도가 이와 같은 형태의 비례식으로 이제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에서 t가 이제 70이 되면 변화가 없겠죠. t가 70이 되면 변화가 없는 이런 형태에서 온도가 쭉 감소하는 처음에 이제 300에서 감소하면서 70에 또 수렴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익스포넨셜 감소하면서 70으로 머물게 되는 식을 실제로 풀어보면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로 이제 이와 같은 식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도 우리가 실제 자연계에서 익스포넨셜 형태로 값이 수렴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제 농도 변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농도 변화는 농도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제 인풋의 소금의 양과 아웃풋의 소금의 양의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통에 분당 들어가는 소금의 농도, 그다음 유출되는 소금의 농도, 그 차이에 의해서 전체 이 물통의 소금의 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제는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분당 3갤런 그리고 농도를 계산하면 이제 갤런당 2파운드가 소금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 6파운드당. 자, 나오는 부분은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농도는 300갤런에서 소금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서 100분의 x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6 빼기 100분의 x 하면 x의 소금의 농도의 변화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소금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미분은 6-100분의 x, 초기 값은 50 하면 이와 같은 우리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면 농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non-homogeneous equation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벡터 적분인자를 계산을 해주면 2에 100분의 t 해서 xt를 계산하면 이와 같이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0이 되는 지점 x가 600이 되면 이제 거기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가 이제 50에서 시작해서 600으로 이렇게 수렴해서 쭉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분의 1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얼만큼 빨리 600으로 가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50이 되면 이제 50에 맞도록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물론 이 식만 가지고 우리가 정상 상태로 지나갔을 때 최종 값이 얼마가 될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유출 속도가 이제 조금 뭐 다른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300 플러스 t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값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적분인자를 따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공학과니까 전자공학부에서 주로 다루는 회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Spice라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했을 때 스위치를 닫고 열고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 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용도로 우리 실험을 해도 되지만 스위치를 열고 닫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제 얼마의 전압과 전류가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PSpice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회로도 미분 방정식 형태로 풀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순간적인 전압 전류의 변화를 시뮬레이터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각 요소별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자, 여기는 원래 전압이 안 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가 시간에 변할 때 전압이 L에 걸린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요소에 해당되는 전압과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언제 전류가 흐르느냐, 자, C에 전압이 시간에 변할 때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각각에 걸리는 거,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이 세 개만 이제 알고 있으면 회로 문제는 이제 모두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회로의 키르호프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폐회로의 전압 강하의 합은 모두 제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압이 상승하고, 자, 여기서 전압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게 이제 0볼트가 됐다면 이 전압 강화했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면 자기 전압으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자, 이 전압 법칙을 이용하면 이제 외부에 가해지는 공급 전압은, 자, 그 결과로 요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L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전압이 걸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류 변화가 없으면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DC 전압을 걸면은 여기는 코일에 묶여 있지만 전압은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스위치를 열고 닫으면 여기에 전압이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 미분 방정식 풀면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게 되면 자, I의 미분은 플러스 L분의 RI 플러스 E는 E 돼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개 non-homogeneous equation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풀면은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충분히 쭉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이제 스위치를 열고 닫았을 때 여기에 순간적으로 걸리는 거와 시간이 무한히 지나고 나면 요항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계산하면 R분의 V 해서 저항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만약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닫으면 여기 전압이 여기 다 걸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항으로 이제 옮겨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컨덕턴스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전류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여기에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자, V는 Q는 CV, 그래서 C분의 Q 이렇게 여기에 전하량을 용량으로 나눈 값이 이제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 합해서 이제 전압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는 전하입니다. 전하량을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게 결국은 전류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Q 대신에 이제 적분을 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이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 I 대신에 Q에 대한 식으로 해주면 Q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 되고, 자, 이거를 해서 결국 Q에 대한 해를 구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전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에 있는 회로를 숫자를 이제 대신해서 넣게 되면 전압은 12V, 그 다음에 L 값은 2분의 1, 저항은 15Ohm 이렇게 됐을 때,
자,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식을 숫자로 대신해서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고, 자, 적분인자는 2에 20t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곱하게 되면 쉽게 I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히 지나고 나면 전류는 20분의 24, 5분의 6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과도기로 2의 마이너스 20으로 감소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초기값의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스위치를 닫아서 이제 코일의 전류를 살펴보면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5분의 6 형태의 암페어가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뒤에 거는 이제 L분의 R로 이제 식을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숫자를 문자로 놓고 풀면 여러분 똑같이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증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이제 이산적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인구 증가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연속 함수로 이제 전체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원래는 세부적으로 어떤 인구가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시간에 대해서 하면 연속 함수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모델을 세워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항상 타당하지는 않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실제하고 적용해서 모델에 대한 모델 오차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요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전자공학이나 이런 다른 실험에서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맞는지를 검증하는 이 과정이 이제 실험 과목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비선형식을 한번 볼까요? 자, 비선형식에 대한 걸 인구 성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는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한 예를 살펴봤고, 이제 비선형에 대한 거는 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이제 두 개, 현재 값과 어떤 p에 대한 어떤 함수 값, 자, 이게 두 개의 이 값으로 이제 곱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 함수를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로지스틱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로지스틱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로 변하는 이제 그 단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증가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이런 함수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fp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t의 1, 자, 이와 같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t가 0일 때는 2분의 1이죠. 자, 이 값이 2분의 1이 됐다가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1로 어떤 값으로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에서 다른 값으로 이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이런 형태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그냥 알파 t 하면 0으로 수렴하거나 이제 그 어떤 값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결과를 가지지만, 이제 분모에 1 플러스 어떤 익스포넨셜 값을 포함하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로지스틱 펑션,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제 이런 로지스틱 펑션을 가지는가? 자, 여기 보면, 자, 요게 이제 미분 방정식에 0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이제 이제 p가 k가 될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될 때 r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p가 0이 되는 지점은 이제 0에서부터 b분의 a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 과정을 우리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벨기에 수학자가 이제 이런 형태의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K의 P 1차로 과거에는 해석을 하다가 이제 비선형 P의 어떤 다른 함수가 곱해진 형태로 제안을 하면서 그 해가 이제 로지스틱 펑션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P에 A 곱해서 증가하는 거죠. 증가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곱의 마이너스는 요거는 미분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라고 따지면 이거는 증가의 요인, 요거는 감소의 요인.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제한된 영역의 실험을 하면 요 모델이 굉장히 많이 성장 예측이나 이런데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변수 분리를 이용하면 쉽게 이제 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요건 다시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PT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1 플러스 어떤 상수 2의 AT. 그래서 나누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0일 때는 어떤 상수값 B분의 A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 값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로지스틱한 어떤 펑션의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보면 초기 값이 이제 요거보다 클 때는 여기 이제 b분의 a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겠죠. 어떤 값으로. 자, 그 다음에 0에서 p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b분의 a로 쭉 증가하는. 자, 초기 값이 요 밑에 있으면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거고, 자, 이 위에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b분의 a로 수렴하는 형태의 곡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자, 앞에 원래 미분이 뭐였냐면 이 식이었죠. 자, p의 미분은, 자,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뒤에 부분 미분,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 해서 p의 미분이 항이 나오게 됩니다. p의 미분은 앞에서 여기서 이제 정의된 식이 있죠. 자, 그대로 대입하면 p의 두 번 미분 항이 이제 다음 같은 식으로 p의 3차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0이 됐다는 것은 기울기가 증가하는 부분이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곡점이 어디 생기느냐? 자, 2b분의 a 지점에서 이제 변곡점이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0에서 출발하니까 b분의 a로 수렴하고, 자, 그래서 이 변곡점 2분의 ab 그 값이 어디냐면 이제 요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b분의 a 지점에서 그 중간값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항상 증가하다가 어떤 감소세로 이제 줄어드는,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자,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감소세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증가하다가 요 2분의 b분의 a 요 지점에서 변곡점이 우리가 얻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이제 우리가 요즘 한창 코로나 때문에 좀 민감한 이제 그런 예이긴 하지만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00명의 학생 집단에서 1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우리가 보면 4일이 지난 다음에 감염자 수가 5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일이 지나면 감염자 수가 얼만큼 되겠는가 이제 보면 대략 예측해 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이틀 정도 더 지났으니까 한 100명, 2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과는 보면 상상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미분 방식의 모델이 다음과 같이 이제 맥시멈 해봐야 1000명이죠, 변화가.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1000명으로 해서 앞에서 비선형이 곱해진 이런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캠퍼스에 유입 유출 인구가 없다고 가정해서 0하고 1000 사이에 이제 움직이는 모델이 되고, 초기 값은 x가 이제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a를 1000 곱하기 k, b를 이제 k라고 식을 두면 이제 문제를 풀면 요 미분 방정식 풀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0일 때 t가 0일 때 우리가 아니죠. 0일 때 1000분의 1000 해서 이제 1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면 요 수가 이제 증가하는 수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4일 후에 50명이 됐다 했죠. 그래서 4를 해주고 요 개수 k가 어떻게 되는가를 찾는 겁니다. 증가 모델에서.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이 개수가 마이너스 1000k가 마이너스 0.990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T를 해보면,
자, 여기에 K가 이제 1000K가 0.9906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에서 6일, 자 6일이 됐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학생 수가 276명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며칠만, 열흘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모든 학생이 이제 감염되는 이런 모델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는 여기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형태가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 이동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 식이 어떤 걸 더 비선형 텀이나 추가해서 또는 이제 고메즈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P가 대신에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개체수가 변하는 이런 형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식은 우리가 화학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스킵.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앞에서 다룬 0이 되는 지점 보면 2차식에 대한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x가 이제 변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푸는 거는 이제 여러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 양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하는 식을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적분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하이퍼블릭 함수라든지 탄젠트 하이퍼블릭 함수로 표현하거나 로그 함수 형태로 우리가 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중에 요거만 하면 이제 2장이 끝납니다. 하나 또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은 뭐냐? 앞에서는 오늘 하나의 미분 방정식을 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미방이 연립해서 푸는, 자, 요게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립 미분 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x의 두 종족의 인구가 있다 하겠습니다. x가 변하는 게 있고 y의 변화가 있다. 근데 이제 y가 이제 x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y도 이제 x가 이 함수에 포함이 돼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x와 y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되면 선형이 될 거고,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비선형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제 토끼와 여우 같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개체수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능 감쇄도 물질에 따라서 단계별로 만약에 다른 형태로 쭉 바뀐다 하겠습니다. 우레늄이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단계로 계속 다른 물질로 되겠죠. 그래서 요 물질을 X라고, 그 다음 바뀐 것을 Y라고, 세 번째 바뀐 것을 G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하고 얘는 공급받고 다시 감소하는 형태고, 얘는 늘어만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X는 마이너스 람다 1의 X로 해서 쭉 감소만 하죠. 유입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Y 물질은 유입되는 게 있고 또 감소하는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X와 Y에 연립해서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G는 증가만 하는 형태의 식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이 해법은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벡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미방 D of 시스템 대한 걸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모델링 된다 정도만 오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물의 용해 문제. 지금 물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물탱크는 2개의 유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1개 있죠. 그리고 B는 출력이 2개 있고 여기에 유입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얘의 농도 각각 X, Y라 하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X의 변화는 입력과
출력의 변화. 자, 입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3갤런, 1갤런 있죠. 3갤런, 1갤런.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게 지금은 퓨어 워터라 해서 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있죠. 이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게 농도가 있고, 그다음 출력에 있는 거는 4갤런.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X1에 대해서 빠져나가고 X2에서 유입되는 거. 자, 그래서 요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 돼요. 자, B에 대한 거는 X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것 두 개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씁니다. 그럼 두 개 연립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 각각 최종 어떻게 바뀌는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늑대와 토끼, 뭐 상어와 물고기 같은 경우. 자, 토끼가 전혀 없으면 늑대수를 x라 하면 늑대수에 대해서 먹이가 전혀 없으면 이제 얘는 감소하게 되겠죠. 먹이가 공급이 되면 y는 이제 토끼에 되겠습니다. 토끼수.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이게 공급이 되고 나머지 감소하는. 자, 이게 늑대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끼 같은 경우는 늑대가 전혀 없으면 이제 증가를 하겠죠. 토끼가. 자, 초식 동물에서 이제 쭉 하는데 늑대가 이제 추가되면 요는 감소해서 곱하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로카 볼테라 먹이 사슬 모델이 되겠습니다.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요 식을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에 개체수 X의 감소와 증가, 그 다음에 Y의 증가와 감소 모델. 그래서 Y가 이제 우리가 프로데터인가요? 프로데터가 되고 이제 이 파란색이 이제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은 프로데터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개체수가 증가하면 많이 잡아먹겠죠. 그러면 급속하게 이제 이게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얘도 이제 줄어드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같이 줄겠죠. 같이 줄면서 얘가 증가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생기면은 이제 프로데터 개체수도 자꾸 증가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감소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이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OD를 이용하면 그대로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 실제로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Y에 대한 증가와 감소, A, B, C, D 파라메타 가지고 경쟁적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쓰게 되면 X에도 제곱, Y에도 제곱항이 포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면 이제 이런 비선형적인 경쟁적 모델 하면 좀 더 자세한 그런 모델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류 우리가 회로 문제에서도 똑같이 이제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이제 합쳐져 있으면 우리가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전류의 합은 같다. 그래서 I1은 I2 더하기 I3.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두 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자, 요 원칙식 하나. 자, 그 다음에 전압 법칙은 이제 L1에서 흐르는 전압 법칙. 여기에 있는 전압 강화 합. 자,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크게 또 전압 강화를 합니다. E는 R1에 그 다음에 L2의 전압 강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I3가 있죠. 자, I3가 있고 그 다음에 I1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I2, I1 세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식을 이용해서 I2와 I3에 대한 식으로만 바꿀 수가 있죠. I1 대신에 I2 더하기 I3로 모두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식을 냅니다. 그러면 I2와 I3에 대한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을 풀면 자, I2와 I3에 대한 식을 풀 수가 있죠. 그럼 I1 어떻게 구하느냐? 요 두 개 더하면 I1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요거는 시뮬레이션 좀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식은 L에 대한 전압 강화 더하기 저항. 그래서 요 폐회로에 대한 해석.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자,
C에 dV dt. 자, 컨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자, I2 곱하기 R이 되겠죠. 자, 여기 전압은 I2 곱하기 R.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원래 이제 I2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 V는 I2 곱하기 R. 자, 여기 식이 되겠죠. 전압이. 그래서 여기 전압 대신에 이제 그 식을 넣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결국은 I3가 되겠죠. 이게 I3. 그래서 I3 대신에 I1과 I2로 대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폐회로식을 I2에 대한 식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L이 만약에 1이고 R이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I1의 미분은 마이너스 I2 플러스 2. 자, I2의 미분은 자, 요거 둘 다 1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I1 마이너스 I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E가 만약에 우리가 5V라 하겠습니다. 자, 5V라고 그러면 자, 5V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들이 각각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면, 시간이 무한히 지났을 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I1이 모두 흐르게 되고, 이 I1은 I2, I3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이 저항이 있으니까 이제 캐패시터로 전류가 다 흐르겠죠. I3가 이제 거의 되고, I2는 제로에서 시작할 겁니다. 제로에서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코일이 이제 시간이 변하죠. I1이. 그래서 여기 전압이 쭉 상승하고, 그래서 여기 전압이 처음에는 많이 걸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서 상승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매트랩에서 myDIFF를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1 미분은 마이너스 I2, 그 다음에 5V, 그 다음에 I1 빼기 I2. 그래서 요거를 벡터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Y로 DY를. 그 전에는 우리가 한 개의 미분 방정식이지만 이제 14 미분 방정식을 이와 같이 하면 벡터로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Y1과 Y2가 이와 같이 이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Y1이 처음에 이제 제로가 초기 값이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벡터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I1과 I2입니다. 그래서 I1과 I2가 이와 같이 이제 5A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상승해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I1 빼기 I2 하면은 이제 I3를 알 수가 있습니다. I3라는 것은 여기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0이다가 전압이 싹 전류가 흐르다가 다시 0으로 해서 스위치를 닫은 순간 이와 같은 전류의 변화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잘 풀면 이와 같이 우리가 회로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